그녀는 식당 테이블 위로 몸을 살짝 기울인다. 따스한 조명이 그녀의 얼굴 위로 쏟아진다. 그녀의 눈빛은 기대감과 확신이 뒤섞여 반짝인다. 그녀는 목소리를 높이지도 않고 무언가를 강요하지도 않는다. 그저 요청할 뿐이다. 어쩌면 주말여행일 수도 있다. 말은 안 했지만 당신이 비용을 부담하기를 기대하는 그런 여행. 어쩌면 당신이 실제로 가진 것보다 더 많은 시간을 요구하는 것일 수도 있다. 혹은 이미 한계에 다다른 당신의 감정적 에너지나 자원을 바라는 것일지도 모른다. 그리 대단한 부탁처럼 보이지 않는다. 사실, 지극히 정상적이고 합리적인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두 사람 사이에 흐르는 짧은 침묵 속에서 당신 안에 무언가가 팽팽하게 긴장한다. 뱃속이 조여오는 익숙한 느낌이다. 당신은 무슨 말을 하고 싶은지 정확히 알고 있다. 당신의 한계가 어디인지, 어떤 결정이 당신의 목표와 시간, 그리고 미래를 보호하는지 알고 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 그 생각들을 정리하기도 전에 당신은 이미 알겠다고 대답하고 있다. 또다시 양보하고, 계획을 수정하고, 일어서는 안 될 당신의 일부를 희생한다. 그저 그 순간의 불편함을 피하기 위해서다. 몇 시간 뒤, 홀로 남은 아파트. 침묵은 어떤 말다툼보다도 무겁게 짓누른다. 당신은 어쩌다 여기까지 왔는지 자문한다. 어쩌다 여자에게 아니오라고 말하지 못하는 남자가 되었는지, 어쩌다 내 돈이 타인의 비상금이 되었는지, 어쩌다 내 시간이 누구나 요청하면 쓸 수 있는 공공자원으로 변해버렸는지 말이다. 이것은 한순간에 일어난 일이 아니다. 아주 느리고 보이지 않는 과정이었다. 무해해 보이던 작은 양보들이 쌓여 만들어진 결과다. 오늘 우리는 거의 어떤 남자도 배우지 못했지만 남자의 인생 항로를 결정짓는 능력에 대해 이야기하려 한다. 이것은 잔인한 거절이나 감정적인 냉담함에 관한 것이 아니다. 이것은 남자들을 소진시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주 부정되거나 외면당해온 깊고 불편한 역학관계를 이해하는 것에 관한 이야기다. 만약 당신이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더 많다고 느껴본 적이 있다면 이 이야기는 소름 끼칠 정도로 익숙하게 다가올 것이다. 거의 밖으로 소리내어 말해지지 않는 불편한 진실이 있다. 무언가를 원하는 데는 비용이 들지 않지만 그것을 내어주는 데는 비용이 든다는 것이다. 여자가 당신에게 무언가를 원할 때 그녀는 그것을 요청함으로써 잃을 것이 전혀 없다. 시간을 희생하지도 에너지를 쓰지도 실질적인 위험을 감수하지도 않는다. 그녀는 당신의 관심, 돈, 정서적 지지, 인정, 혹은 끊임없는 존재를 원할 수 있으며 그 원하는 행위 자체는 완전히 공짜다. 요청하는 것에는 비용이 들지 않는다. 마치 한도 초과에 대한 불이익이 없는 무한대의 신용카드를 가진 것과 같다. 반면 당신에게는 모든 양보의 대가가 따른다. 당신이 예라고 말할 때 당신은 추상적인 개념을 내어주는 것이 아니다.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당신의 시간, 이미 제한된 에너지, 당신의 시간과 노력을 맞바꿔 번 돈, 그리고 당신만의 무언가를 구축하는 데 필요한 정신적 공간을 내어주는 것이다. 각각의 예는 작아 보이지만 그것들이 쌓이면 시간이 지남에 따라 끊임없이 새어나가는 누수가 되어 당신도 모르는 사이에 당신의 자원을 고갈시킨다. 여기서 자기 존중감을 갉아먹는 근본적인 불균형이 발생한다. 그녀는 더 많이 원할 수 있는 모든 인센티브를 가지고 있다. 원하는 데는 비용이 들지 않으니까. 반면 당신은 덜 주어야 할 모든 이유를 가지고 있지만 더 많이 주어야 한다는 끊임없는 압박을 받는다. 그 결과는 뻔하다. 체계적인 소진, 시스터매틱 이그조스천. 당신은 명확한 목표와 야망, 경계를 가지고 시작했다. 하지만 결국 당신의 인생이 타인의 필요를 채워주는 자판기로 변해버린 시점이 언제인지 자문하며 끝을 맺는다. 냉정하게, 거의 경제적인 관점에서 보자면 이것은 인센티브의 문제다. 이득과 비용이 같은 사람에게 기속되지 않을 때 행동은 왜곡된다. 요청이 통할 때마다 그 패턴은 강화된다. 죄책감, 설명, 혹은 협상을 동반하며 당신이 양보할 때마다 당신은 끈질기게 요구하는 것이 가치 있다는 것을 가르치는 셈이다. 그렇게 당신은 지불하고 타인은 소비하는 역학이 만들어진다. 가장 위험한 점은
이 과정이 일어나는 순간에는 학대처럼 느껴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것은 정상적인 것, 합리적인 기대, 혹은 남자가 의뢰해야 하는 일로 위장한다. 하지만 당신이 내어주는 동안 내면의 무언가는 서서히 무너져 내린다. 시간은 더 이상 당신의 것이 아니고 에너지는 파편화되며 주의력은 분산된다. 그리고 당신은 항상 타인의 요구에 응답할 뿐 정작 당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을 향해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는 느낌을 안고 살아가게 된다. 이 비대칭성을 이해하는 것이 통제권을 되찾는 첫걸음이다. 요청하는 것이 나쁘기 때문이 아니라 기준 없는 베풀미 당신이 쌓아 올리려는 모든 것을 천천히 파괴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일단 이 역학을 명확히 보게 되면 더 이상 그것이 존재하지 않는 척할 수 없게 된다. 이 중 어느 것도 당신에게서 시작된 것은 아니다. 그 식당에 앉기 훨씬 전부터, 뱃속에 매듭이 지어지는 느낌을 받기 훨씬 전부터 당신은 이미 훈련되어 있었다. 어린 시절부터 메시지는 명확했고 수천 가지 다른 형태로 반복되었다. 남자의 가치는 그가 무엇을 주는가, 무엇을 부양하는가, 무엇을 희생하는가에 달려 있다고. 당신의 아버지는 지치고 말 없는 모습으로 그 본보기를 보였다. 학교는 순종의 보상함으로써 이를 강화했다. 문화는 불평 없이 헌신하는 남자를 이상형으로 그려내며 이를 찬양했다. 그리고 미디어는 마치 자신을 포기하는 것이 미덕인 양 그것을 미화했다. 당신은 경계를 설정하는 것이 이기적이며 아니오라고 말하는 것은 실패의 한 형태라고 믿으며 자랐다. 애정은 상대를 기쁘게 함으로써 얻는 것이며 여성의 인정은 당신이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면 쉽게 사라지는 보상이라고 배웠다. 그렇게 깊은 프로그래밍이 설치된다. 자동 공급자로서의 남자, 자연스러운 수혜자로서의 여자. 이것은 의식적인 음모는 아니지만 최소한의 저항으로 자원을 추출해내는 완벽하게 조정된 시스템처럼 작동한다. 당신이 당신의 것을 지키려 할 때 돌아오는 반응은 중립적이지 않다. 분노, 실망, 무언의 비난, 감정적 조작이 나타난다. 경계를 가졌다고 칭찬받는 것이 아니라 처벌받는다. 당신의 절제는 인정받지 못하고 차갑거나 무심하다고 비난받는다. 이 끊임없는 처벌은 악순환을 만든다. 당신은 예라고 말하면 즉각적인 평화가 오고 아니오라고 말하면 갈등이 생긴다는 것을 배운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당신의 신경계는 거절을 위험과 연관짓는다. 그렇게 많은 남자가 살아가는 보이지 않는 감옥이 형성된다. 물리적인 감옥이 아니라 심리적인 감옥이다. 선택지가 하나밖에 없을 때 거절은 자살행위처럼 보인다. 만약 단 한 명의 여성만이 관심을 보인다면 그녀의 요청을 거절하는 것은 모든 것을 잃는 도박처럼 느껴진다. 만약 당신의 사회적 관계망이 좁다면 갈등 하나하나가 고립의 위협이 된다. 결핍은 모든 경계 설정을 실존적 위협으로 바꿔버린다. 그 결과 당신은 선택하는 것을 멈추고 자신도 모르게 구걸하기 시작한다. 당신은 무엇이 당신에게 이익인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당장의 불편함을 피하는 쪽을 택한다. 당신은 강함이 아닌 두려움에서, 풍요가 아닌 필요에서 협상한다. 그리고 그런 위치에서 행동할수록 당신을 약하게 만드는 그 패턴은 더욱 강화된다. 잔인한 아이러니는 조화를 유지하기 위해 설계된 이 프로그래밍이 정확히 그것이 보호하겠다고 약속한 것을 파괴한다는 점이다. 존중은 무너지고 매력은 식으며 관계는 불균형해진다. 하지만 이 깊은 뿌리를 확인하지 않는다면 당신은 문제가 자신의 강인함 부족 때문이라고 계속 믿게 될 것이다. 사실은 의식적으로 선택한 적 없는 각본에 대한 잘못된 충성심 때문인데도 말이다. 선택지가 제한적일 때 결정하는 능력은 사라진다. 바로 이 지점이 많은 남자가 자신도 모르게 갇히는 곳이다. 그들이 항상 양보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가진 것이 너무 적어서 그것마저 잃을 여유가 없다고 느끼기 때문이다. 결핍은 조용히 작동하지만 모든 움직임을 통제한다. 여성의 관심이 드물고 깨지기 쉬운 성적 결핍, 지지해 줄 사람이 적거나 없는 사회적 결핍, 금융적 미래가 불안정하게 느껴지는 경제적 결핍, 그리고 인정과 확인이 가뭄에 콩나듯 오는 정서적 결핍.
그곳에서 나오는 모든 아니오는 위협으로 다가온다. 비싼 저녁 식사를 거절하는 것은 그녀의 관심을 잃는 것을 의미할 수도 있다. 그녀의 무료 감정 쓰레기통이 되기를 거부하는 것은 그녀를 그 짐을 기꺼이 짊어질 다른 남자에게로 밀어내는 것일 수도 있다. 불편한 요청에 거절하는 것은 당신의 대체자에게 문을 열어주는 것처럼 느껴진다. 그렇게 조금씩 당신은 선택하는 사람처럼 행동하는 것을 멈추고 선택받기를 기다리는 사람처럼 행동하기 시작한다. 이 사고방식은 역학 관계를 완전히 뒤바꾼다. 당신은 더 이상 무엇이 당신의 목표에 도움이 되는지 결정하지 않고 그저 가능성을 살려두는데 급급한다. 당신은 평정심이 아니라 두려움 속에서 협상한다. 안정감이 아니라 절박함 속에서 움직인다. 그리고 그 절박함은 감지된다. 사람들은 그것을 느낄 수 있다. 특히 여성들은 포식자가 물속에 피냄새를 맡는 것만큼이나 쉽게 절박함을 감지한다. 아이러니는 잔혹하다. 결핍은 버림받지 않기 위해 고안된 행동들을 하도록 당신을 떠밀지만 바로 그 행동들이 당신이 두려워하는 그 결과를 초래한다. 자신의 자원을 보호하지 않는 남자는 존중을 잃는다. 자신의 기준보다 타인의 인정을 우선시하는 남자는 매력을 잃는다. 결핍의 사고방식은 관계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안에서부터 썩게 만든다. 이전에는 잠재적으로 건강할 수 있었던 연결이 불균형한 관계로 변질된다. 당신은 동반자에서 추출의 원천으로 전락한다. 그녀는 당신을 동등한 인격체로 보는 것을 멈추고 자원으로 보기 시작한다. 교환은 깨지고 상호성은 사라지며 오직 소비만이 남는다. 그리고 그 역학을 유지하기 위해 당신이 더 많이 소비될수록 당신 자신은 점점 더 줄어든다. 이 시점에서 많은 남자는 스스로에게 자신이 너무 착해서, 너무 이해심이 많아서, 너무 인내심이 강해서 그렇다고 말한다. 하지만 진실은 더 불편하다. 당신을 마비시키는 것은 선함이 아니다. 그것은 감정적 결과에 대한 공포다. 그녀의 실망, 분노, 냉담함이 양보하지 않으면 너는 충분하지 않다라는 당신의 최악의 의심을 확인할까 봐 두려운 것이다. 이 뿌리를 직면하지 않는 한, 당신은 결정하는 대신 계속 반응할 것이다. 안전을 사기 위해 결핍 속에서 계속 내어줄 것이다. 그리고 그럴 때마다 결핍은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더 깊어질 것이다. 사실 당신을 마비시키는 것은 그 요청 자체가 아니라 당신이 경계를 설정하기로 했을 때 상상되는 그 반응이다. 당신은 여자의 분노, 실망, 슬픔을 마치 당신 자신을 희생해서라도 즉시 진압해야 할 비상사태처럼 다루도록 배웠다. 그 학습은 갑자기 나타난 것이 아니다. 어린 시절, 아니오라고 말하는 것이 당신이 감당할 수 없는 감정적 폭풍을 일으킨다는 것을 발견했을 때 설치되었다. 당신은 양보하면 평온이 돌아오고 단호하게 버티면 혼란이 온다는 것을 배웠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 패턴은 자동화되었다. 그녀가 당신이 거절하고 싶은 무언가를 요청할 때 당신의 몸은 머리보다 먼저 반응한다. 맥박이 빨라지고 파국적인 시나리오가 떠오르며 신경계는 생존 모드로 들어간다. 당신은 어른의 논리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다. 감정적 처벌을 피하려는 아이의 상태에서 반응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자신을 배신하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알겠다고 말한다. 이 두려움은 좌절을 견디는 법을 배우지 못한 여성들 앞에서 더욱 증폭된다. 항상 모든 것이 허용되었던 여성들, 자신의 욕구는 즉시 충족되어야 한다고 믿으며 자란 여성들 말이다. 그들은 한계에 부딪혔을 때 그것을 처리할 줄 모른다. 그녀들의 반응은 과도하고 폭발적이며 당신의 저항을 꺾기 위해 설계된 것일 수 있다. 그리고 만약 당신이 굴복한다면 메시지는 각인된다. 압박은 통한다. 여기 소수의 남자만이 감히 받아들이는 진실이 있다. 그녀의 감정은 당신의 책임이 아니다. 그녀의 불쾌함을 관리하기 위해 당신의 자원을 희생할 의무는 없다. 그녀의 분노를 피하기 위해 애라고 말할 필요도 없고 그녀의 편안함을 지키기 위해 자신을 비워낼 필요도 없다. 당신이 그 짐을 짊어질 때마다 당신의 경계는 사라지고 그녀의 요구는 무한해지는 역학을 강화하게 된다.
당신이 성공할수록 이 함정은 더 위험해진다. 성공은 끊임없는 요청을 끌어당긴다. 돈, 시간, 관심, 접근 권한, 그리고 감정적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 당신이 양보하면 할수록 당신은 당신이 쌓아 올린 것을 소비하려는 사람들을 끌어들이는 자석이 된다. 경계를 지키는 것은 잔인함이 아니라 생존이다. 그것은 타인의 감정적 반응에 의해 당신의 삶이 관리되는 것을 막을 유일한 방법이다. 타인의 감정적 불편함을 양보 없이 견뎌내는 능력을 기르지 않는다면 당신은 보이지 않는 사슬에 묶여 조종당할 것이다. 그리고 가장 소름 끼치는 점은 그 통제가 이해와 희생으로 위장된 당신의 동의하에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성공하기 시작할 때 거의 예상하지 못하는 역설이 있다. 삶이 나아지면 모든 게 쉬워질 거라 믿지만 정반대의 일이 일어난다. 당신이 앞서 나갈수록 더 많은 사람이 당신이 이룬 것의 일부를 원한다. 더 많은 요청이 들어오고 더 많은 기대가 생겨나며 미묘한 압박이 어깨 위에 쌓인다. 성공은 존경뿐만 아니라 착취도 끌어당긴다. 수입이 늘어나면 새로운 청구서가 생긴다. 지위가 높아지면 다른 이들이 당신의 세계에 들어오고 싶어 한다. 당신의 시간이 가치 있어지면 모두가 그것을 필요로 하는 것만 같다. 관계의 영역에서 이 현상은 더욱 심해진다. 당신을 매력적으로 만드는 그 성공이 당신에게 더 많은 것을 요구하는 정당화가 된다. 그것은 규율과 희생의 결과로 보이는 게 아니라 당신이 한도 없이 계속 줄 수 있다는 증거로 여겨진다. 여기서 조용한 갈등이 시작된다. 그녀는 당신의 노력이 가능하게 한 라이프 스타일을 즐기지만 종종 그 라이프 스타일이 요구하는 일을 원망한다. 혜택은 원하지만 그것을 지탱하는 과정은 존중하지 않는다. 당신이 성취한 것을 유지하기 위해 헌신하는 매 시간은 누군가가 자신을 위해 내놓으라고 요구할 시간이 된다. 거절할 줄 모른다면 당신은 당신을 가치 있게 만들었던 바로 그것을 잃기 시작할 것이다. 성공의 수학은 잔인하다. 많이 가질수록 더 많이 나누기를 기대받는다. 더 높이 올라갈수록 더 많은 사람이 당신과 함께 올라가려 한다. 비록 그것이 당신의 희생을 대가로 할지라도 이 끊임없는 압박은 많은 성공한 남자를 고립이나 긴장된 관계로 몰아넣는다. 그들이 차가워서가 아니라 경계 없는 성공은 감당할 수 없는 짐이 된다는 것을 배웠기 때문이다. 이 지점에서 거절하는 것은 성격의 문제가 아니라 생존의 문제다. 당신이 자원을 보호하지 않으면 남들이 당신 대신 그것을 관리할 것이다. 시간을 방어하지 않으면 타인의 요구 속에서 희석될 것이다. 명확한 경계 없는 성공은 당신을 자유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을 표적으로 만든다. 이것을 이해할 때 비로소 거절을 상실이 아닌 당신이 이룬 모든 것을 지키기 위한 필수 도구로 보게 된다. 이 시점에서 깊이 뿌리 박힌 생각을 해체할 필요가 있다. 거절은 잔인함이 아니다. 거절은 커뮤니케이션이다. 그것은 당신의 우선순위, 가치관, 그리고 한계가 무엇인지 알리는 명확한 신호다. 문제는 아니요 그 자체가 아니라 당신이 그것을 말하는 방식, 아니 더 정확히는 그것을 피하려고 했던 방식에 있다. 거절이 인신공격으로 받아들여지면 고통을 낳는다. 하지만 정보로 이해되면 존중을 낳는다. 전략적 거절은 세 가지 단순한 기둥 위에 서 있다. 하지만 감정적 압박이 있을 때 적용하기란 어렵다. 첫 번째는 별표 명확성, 클래리데드, 별표이다. 빙빙 돌리지 않고 불필요한 사연 없이 협상의 여지를 주는 변명 없이 아니오라고 말하는 것이다. 과도한 설명은 상대방이 당신을 밀어붙일 문을 열어주는 꼴이다. 명확성은 냉혹함이 아니라 정직함이다. 당신의 결정은 판매용이 아님을 알리는 것이다. 두 번째 기둥은 별표 품위, 디그니데드, 별표다. 거절이 모욕이나 무시를 의미하지는 않는다. 경계를 지키면서도 상대방에 대한 존중을 유지할 수 있다. 품위는 거절을 차가운 부정에서 개인적 일관성의 행위로 변화시킨다. 이런 태도로 아니오라고 말할 때 당신은 그 사람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삶과 맞지 않는 구체적인 요청을 거부하는 것이다. 세 번째 기둥은 별표 단호함, 퍼메이저, 별표이다.
첫 번째 감정적 반응 앞에서 무너지는 아니오는 아무 소용이 없다. 단호함은 경직성이 아니라 일관성이다. 실망, 분노, 압박이 나타나더라도 결정을 유지하는 것을 의미한다. 아니오라고 한 뒤 양보할 때마다 당신은 당신의 경계가 일시적이고 협상 가능하다는 것을 가르치는 셈이다. 단호함을 유지할 때마다 당신은 당신의 가치를 강화한다. 여기서 많은 남자가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진다. 잘 수행된 거절은 존중을 깎아먹는 게 아니라 오히려 높인다. 차분하고 확신에 차서 요청을 거절할 때 당신은 당신의 시간과 에너지가 가치 있다는 것을 소통하는 것이다. 당신은 결핍이 아니라 선택에 의해 행동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리고 그 태도는 역학을 완전히 바꾼다. 간단한 예가 이를 보여준다. 그럴 여유가 없어 라고 말하지 않는다. 그건 결핍을 암시한다. 대신 나는 우리가 서로에게 집중할 수 있는 경험을 더 선호해라고 말한다. 하기 싫어라고 말하지 않고 내가 열정을 가지고 할 수 없는 일을 받아들이기엔 나 자신을 너무 존중해라는 태도로 임한다. 이런 식으로 거절은 후퇴가 아니라 당신이 누구인지를 긍정하는 행위가 된다. 이 접근법을 적용하면 메시지는 명확해진다. 당신은 약해서 문을 닫는 것이 아니라 기준이 있기 때문에 문을 닫는 것이다. 그리고 기준은 적절한 사람들을 밀어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끌어당긴다. 오직 착취하려는 자들만이 단호한 경계 앞에서 불편함을 느낀다. 균형 잡힌 관계를 원하는 사람들은 그것을 존중한다. 경계는 타인을 밀어내기 위해 설계된 벽이 아니다. 그것은 필터다. 당신의 시간과 에너지를 존중하는 사람과 그저 소비하려는 사람을 걸러낸다. 남자가 명확한 경계를 세울 때 관계의 역학에서 조용한 변화가 일어난다. 그는 더 이상 요구만 하면 이용 가능한 사람이 아니며 두려움 때문에 반응하지 않는다. 그는 선택에 의해 행동하기 시작하고 그 차이는 즉시 감지된다. 많은 이들이 받아들이기를 피하는 불편한 진실이 있다. 매력은 순종이 아니라 인지된 가치, 퍼시브드 밸류, 위에서 유지된다. 모든 것에 예라고 말하는 남자는 자신의 시간이 가치 없음을 알리는 것이다. 자원을 보호하는 남자는 그 반대를 알린다. 부적절한 요청을 차분하고 일관되게 거절할 때 당신은 당신의 삶에 대한 접근권이 자동적인 것이 아니며 존중과 상호성을 통해 얻어내야 하는 것임을 보여주는 것이다. 여기서 직관에 반하는 역학이 나타난다. 단호하고 품위 있는 거절은 종종 매력을 감소시키는 대신 증가시킨다. 밀당을 해서가 아니라 기준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풍요로움은 느껴지는 법이다. 선택권이 있는 남자는 고를 수 있는 여유가 있다. 선택권이 없는 남자는 아니오라고 말할 여유가 없다. 그 차이가 모든 것을 규정한다. 또한 경계는 상대방의 본성을 드러낸다. 경계를 존중하는 사람은 균형 잡힌 관계를 구축할 능력을 보여준다. 경계를 원망하는 사람은 그들의 관심이 당신이라는 사람이 아니라 얻어낼 수 있는 것에 집중되어 있었음을 보여준다. 이 과정은 불편하고 고통스러울 수 있지만 깊은 해방감을 준다. 당신과 함께 걸을 수 있는 사람과 당신 위를 짓밟고 지나가려 했던 사람을 일찍 발견하는 편이 낫다. 처음부터 경계를 설정하는 것은 다른 관계 문화를 만든다. 당신은 당신이 어떻게 대우받기를 기대하는지 가르친다. 무엇이 합리적인 요청이고 무엇이 아닌지 함께 정의한다. 교환은 일방적인 것에서 상호적인 것으로 바뀐다. 당신은 마음을 딱딱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다. 건강한 관계가 자라날 수 있는 공간을 보호하는 것이다. 풍요로움 속에서 행동할 때 당신은 방어적이 되지 않는다. 더 이상 잃을까 봐 두려워하는 반응이 아니라 당신의 우선순위에 대한 차분한 긍정이다. 더 줄 수 없어서가 아니라 주지 않기로 선택했기 때문에 아니오라고 말한다. 그 선택이 지속적인 존중의 기반이며 오직 그곳에서만 착취가 아닌 균형에 기반한 진정한 연결이 싹틀 수 있다. 거절을 관리하는 방식은 당신 관계의 전체 궤적, 그리고 크게 보면 당신 인생의 궤적을 정의한다. 만약 처음부터 양보가 자동적이고 감정적 압박이 통한다는 것을 가르친다면 당신은 상대방에게 갈수록 더 많은 것을 요구하도록 훈련시키는 셈이다.
하지만 처음부터 명확한 경계를 세운다면 존중은 협상 불가능하며 상호성이 기본인 다른 토대를 짓는 것이다. 오래가는 관계는 아무도 아니오라고 말하지 않는 관계가 아니다. 아니오가 완전한 정보로 이해되는 관계, 정당화하거나 협상하거나 애원할 필요가 없는 관계, 서로가 우선순위화한 게, 그리고 유한한 자원을 가진 사람임을 이해하는 관계다. 그런 맥락에서 거절은 연결을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머지않아 관계를 부식시킬 유독한 역학으로부터 연결을 보호한다. 전략적으로 거절하는 법을 배우는 것은 깊은 사고방식의 전환을 의미한다. 결핍에서 풍요로 넘어가는 것이다. 기회가 적다고 믿을 때는 모든 아니오가 제 발등을 찍는 것처럼 느껴진다. 올바른 기회는 기다릴 가치가 있다는 것을 이해할 때 거절은 필요한 최적화 과정이 된다. 무한한 선택권을 가진 척하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선택은 얻는 것보다 잃는 비용이 더 크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이다. 이런 변화는 대개 실질적인 성장과 함께 온다. 경력을 쌓고 사회적 관계망을 넓히고 몸을 단련하고 기술을 개발하고 독립성을 키운다. 당신의 선택지가 확장될수록 부당한 대우에 대한 관용은 줄어든다. 더 이상 당신의 경계를 존중하지 않는 사람에게 매달릴 필요가 없다. 당신의 가치가 단 하나의 승인에 달려있지 않음을 알기 때문이다. 가장 매력적인 남자는 모두를 기쁘게 하는 남자가 아니라 자신의 시간과 에너지를 어디에 투자할지 신중하게 선택하는 남자다. 그들에게는 선택권이 있고 바로 그 때문에 기준을 가질 수 있는 여유가 있다. 대안이 없는 남자는 거절할 수 없다. 대안이 있는 남자는 아니오라고 말하는 것이 진짜 중요한 것에 라고 말하는 필수적인 과정임을 이해한다. 거절의 기술을 통달하면 타인의 기대라는 감옥에서 해방된다. 반응하며 사는 것을 멈추고 결정하며 살기 시작한다. 당신의 예는 의무가 아닌 의미 있는 것이 된다. 당신의 자원을 소비하는 것이 아니라 건설하는 것에 투자하기 위해 보호하게 된다. 이제 질문은 열려 있고 그 질문은 불편하다. 당신은 확신이 아니라 두려움 때문에 몇 번이나 예라고 말했는가? 감정적 반응을 피하기 위해 얼마나 많은 경계를 희생했는가? 이 성찰이 당신의 마음을 움직였다면 댓글로 당신의 관점을 공유해달라. 대화는 거기서부터 시작된다.